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체크를 했는데 한 번 더 이제 체크를 해드리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적으로도 좀 양매수가 유입이 되고요. 저는 제약바이오주가 반등을 시도하는 구간에서는 가장 먼저 체크할 종목이 셀트리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 근거들을 좀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6일에서 일주일 전에 셀트리온 영상을 올려드렸죠. 분위기에 밀리다 라는 제목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은 사실은 개별적인 악재가 나온 건 표면적으로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이렇게까지 밀렸어요? 결국은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셀트리온은 시총 상위 대형주입니다. 대형주. 대형주일수록 지수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꺾이는데 셀트리온이라고 혼자 버텨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주의 바닥 시기 언제입니까? 제약바이오주의 바닥 시기는 제 생각에는 신라젠이 반등할 때예요. 신라젠이 오늘 보시면 반등을 시도했다가 조금 꺾였어요. 약간 아쉽죠? 근데 최소한 일단 하한가는 풀었어요. 그쵸? 여기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양봉 띄우면서 반등 좀 내보낸다. 5%든 7%든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온다. 라고 한다면 지금 위축됐던 제약바이오주 분위기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약업종 지수를 보시면 3%대 강세예요. 코스피 의약품업종 지수를 보시면 1.14%예요. 오늘도 신라젠 하한가 갔으면은 제약주 플러스를 못 돕니다. 이제 신라젠이 그 마이너스권을 벗어나고 있으니까. 하지만 아직 오늘까지는 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매수할 때는 아닌데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은 개별적인 악재로 인해서 밀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니까 제약바이오주가 반등하는 시기가 오면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셔야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요즘에 많이 밀린 제약주를 보시면은 어떤 개념으로 많이 밀렸냐면 신약 관련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주로 많이 밀렸어요. 사실은. 왜냐면 HLB 삼상 실패했지. 그 다음에 뭐 이번에 신라젠 팩사백 또 이제 전에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뭐 외부 요인이 개입됐지만 어쨌든 사실상 이제 그 중단 공고가 내려졌지.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시다 보니까 신약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제약주에 프리미엄 없으면 그거는 주가를 환산할 수도 없어요. 실적도 안 나오고 적자 기업 수두룩한데 그거의 가치를 어떻게 매겨요? 다 프리미엄이지. 근데 그 신약 개발에 대한 프리미엄이 소멸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많이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셀트리온은 뭐예요? 이거는 신약주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뭐죠? 바이오시밀러 업체란 말이에요. 바이오시밀러는 신약 개발이랑은 다릅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건 뭐예요? 기존에 없던 걸 새로 창조하는 거예요. 새로 창조. 그쵸? 새로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거 어려워요. 그쵸? 대신 이제 만드는 거에 성공하면 대박 납니다. 그거 보고 개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이오시밀러는 기본적인 개념은 뭐예요? 기본적인 개념은 복제예요, 복제. 복제약을 제네릭이라고 하죠. 제네릭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바이오시밀러 비슷하다, 그쵸? 뭐예요? 기본 개념은 복제예요, 복제. 그럼 기존에 있는 약을 똑같이 만드는 것과 아예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거 뭐가 더 쉽겠어요? 당연히 복제하는 게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임상 1상 이상에 들어갔으면은 3상을 통과하고 시판될 가능성이 다른 신약 업체 대비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약 관련된 삼성이 부러지면서 하락할 때 셀트리온이 이렇게까지 같이 밀릴 건 사실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업 구조 자체가 조금 달라요. 단지 지금 제약바이오주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신라젠이 박살나니까 시장도 안 좋으니까 근데 셀트리온은 지수 영향도 많이 받는 종목이야. 시가총액이 커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밀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은 뭐에 항상 시달립니까? 공매도에 항상 시달리잖아요. 요즘에도 공매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쏟아지면서 주가의 급락을 일으켰고 최근에 이제 하락하면서 뭐 개인의 반대 매매나 이런 것도 나왔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를 쑤셔 박았는데 자 여기서 주목할 게 수급입니다. 수급을 보면은 기관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요. 한 번도 빠져나간 적이 없어요. 여기서 기관도 매수했죠. 매수했어요. 약간 주춤했죠. 여기서는 수급이 주춤할 때 지금 여기서 주가 계속 빠지죠. 기관 외국인 안 빠집니다.
자, 특히 기관 외국인이 여기서 미친 듯이 샀어요. 이게 뭐예요? 주가 빠질 때. 자, 기관 외국인이 순매수라는 건 뭐가 순매도예요? 개인이 순매도죠. 볼까요? 기관 외국인 개인이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가 안 판단 소리니까. 안 파는데 어떻게 삽니까? 자, 개인 매수를 보시면은 계속 팔아요. 셀트리온 여기부터. 그게 파는 건지 아니면 반대 매매로 팔리는 건지 돈이 없어갖고 이제 뭐 자금 조달 어쨌든 그건 모르겠지만 개인 물량을 다 기관 외국인이 다 받아먹고 있다고요 지금.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위치에서는 셀트리온을 매도할 수는 없죠. 오히려 제약바이오즈 분위기가 살아날 때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죠. 그렇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트룩시마, 램시마 SC 이런 모멘텀들 풍부합니다. 미국 지역, 유럽 지역, 바이오시밀러 진출 기대감 유지가 돼요. 셀트리온이 이제 실적이 상반기에 좀 안 좋았는데 하반기부터는 분명히 이제 개선이 돼요. 개선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요. 바이오시밀러 부분에서의 점유율도 끌어올리고 있고 이 바이오시밀러 산업이 세계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이에요.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낮추기 위해서 오바마 케어 엄청 욕하면서 바이오시밀러 육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싸니까. 더 싸니까. 효능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의료보험 낮출 수 있잖아요. 의료비. 그쵸?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어쨌든 육성 사업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당장은 아직 하락 추세예요. 5일 이평선도 못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수하기는 어려워도 신라젠이 좀 반등하고 제약주 안정되고 시장 안정될 때는 저가 매수를 염두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의 절대라는 건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제 강의에도 올려드렸잖아요. 주식의 100%는 없다고. 하지만 높은 가능성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높은 가능성을 봤을 때 셀트리온은 어쨌든 지금 낙폭과대예요. 결국은 이제 저가 매력이 부각될 시기는 당장은 아니어도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 함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